코가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축농증에 의한 두통은 어느 부분이 특정된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둘 다 콧물을 유발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비염 같은 경우는 보통 맑은 콧물, 축농증은 누런 콧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후비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넛네 TV 김무건,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비염이랑 축농증이랑 뭐가 다른가?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제가 지인들한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증상도 있지만 다른 증상도 사실 더 많아요. 비슷한 증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막힘, 네. 뭐 콧물도 있을 거고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는데,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라든가 네. 치통, 이런 통증이라든가 안면의 이제 전체적인 불편감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비염은 어떠죠? 두통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성두통, 그러니까 비염에 의한 두통은 코가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축농증에 의한 두통은 어느 부분이 특정된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둘 다 콧물을 유발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비염 같은 경우는 보통 맑은 콧물, 축농증은 누런 콧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코 뒤로 넘어가서 그걸 뱉었을 때 누런 게 나오는 후비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비염은 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재발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설이거든요. 첫 번째로 축농증 같은 경우는 거의 3달 이상 약물을 썼을 때 호전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을 축농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의 치료는 교과서적으로 첫 번째 수술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축농증의 원인이 농이 차고 점막이 붓고 좁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체질에 관련된 호산구라고 하죠. 약간 본인의 면역에 관계된 그런 축농증도 되게 많거든요. 무록을 동반한 그런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발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화학적 제재라고 하죠. 이제 뭐 배에 주사를 맞는 뭐 이런 것들로 치료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새로운 트렌드의 치료법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한다는 아니고, 이제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염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재발하니까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비염 수술은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 비염 수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비염 수술도 너무 세게 하면 우리가 위축성 비염이라든가 뭐 빈코 증후군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술을 하면 안 되고, 미니멀 터치를 해서 재발하더라도 또다시 간단하게 저희가 치료를 하면 작심삼일을 뭐 3일마다 하면 평생 가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비염의 치료법이에요. 비염의 약물 치료는 항생제가 아닌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러한 이제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축농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아까 12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이제 4주에서 12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포함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있고, 수술적 치료는 비염 수술은 비강내로 엄청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해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반복을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해서 호전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 축농증 수술은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길을 쭉 열어주고 안에 있는 농을 빼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재발률도 낮아지고, 길만 잘 열어놓으면 수술 후에 좀 재발을 하더라도 내시경상으로 잘 보이면 또 리터치도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비염과 축농증은 명확하게 다른 질환으로 봅니다. 치료법이랑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병원을 와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염은 확실히 원인이 온도 변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축농증은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환기가 안 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염이 악화가 돼서 축농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날씨와의 연관관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치료받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코넷네 TV 김무건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